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 맨해튼 명문 사립여고. 학비만 연간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이 학교 학생 25명이 지난 가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국 후에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조회수 200만을 찍으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영상을 본 미국인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래? 우리가 선진국 맞아?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지?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요. 20년 경력의 인솔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개국을 다녀봤지만 학생들이 이 정도로 충격받은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대체 4박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인 교사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그 생생한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2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난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지요. 저희 학교는 맨해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25명의 여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월스트리트 금융인, 대형 로펌 변호사, 의사 자녀들이 줄을 이뤘고, 학부모들은 1년 전부터 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2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학생들과 함께 다녀봤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들, 남미의 문화 유적지들, 일본과 호주까지. 웬만한 곳은 다 경험했던 터라 솔직히 이번 한국 여행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공항 전체가 마치 한낮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 JFK 공항은 밤 10시만 넘으면 절반 이상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조명도 어두워지고 청소 상태도 눈에 띄게 달라지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어요. 심야 근무의 피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미소였지요. 바닥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오가는 공항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 직원분들이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바로바로 닦아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칠 때 더욱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분이 화장실 입구에서 이용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뉴욕 공항 화장실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고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몇 시간씩 방치되기 일쑤인데 말입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이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하냐고요. 저도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인가 보다 생각했지요. 입국 심사대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학생 단체 입국이었는데도 공항 직원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또박또박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셨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서 기계 조작에 서툰 학생이 있으면 직원분이 바로 다가와 도와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가 지원되고 있었고 어떤 학생이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에 한두 시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줄도 길고 직원들도 무뚝뚝하지요. 질문도 까다롭고 때로는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과정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비행기 짐이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JFK에서는 짐 찾는 데만 1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안내대로 가니 정확히 그 시간에 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항이 좋은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꼈던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좌석도 안락했습니다. 기사님께서 외국인 승객임을 알아채시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지요.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고속도로는 환하게 조명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하나가 정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도로 위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어둡고 위험한 느낌인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접어들면서 학생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들 때문이었지요.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1시만 넘으면 혼자 편의점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지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섭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느긋하게 걷는 모습, 편의점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는 모습.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지요. 한 학생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새벽 2시에 여성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누군가와 함께 다니거나 아예 외출을 삼가지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들, 화려한 네온 사인들.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빌딩 숲, 물 위에 반사된 조명들. 뉴욕 맨해튼 야경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웅장하고 현대적인 풍경이었지요.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뉴욕 맨해튼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맨해튼의 새벽은 위험을 감수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서울의 새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프론트 직원분이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편의 시설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건네셨지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겨우 공항에서 호텔까지 온 것뿐이었습니다. 단 1시간 남짓한 이동이었지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이 나라에서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친 학생 몇 명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였지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란 어느 나라에서든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뉴욕에서도 새벽 6시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꽤 고생해야 합니다. 호텔 조식은 7시부터였고 배고픈 학생들을 1시간이나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지요. 호텔 프론트에 혹시 근처에 아침 일찍 여는 식당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바로 옆 골목에 24시간 운영하는 김밥집이 있다고요. 새벽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생 7명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거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직장인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 젊은이들까지 서울이라는 도시는 새벽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미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신문을 펼쳐들고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앞에 두고 뭔가 작업하는 젊은 여성, 야근을 마치고 온 듯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2명. 새벽 6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당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격 때문이었지요. 김밥 한 줄이 3,000원, 라면이 4,000원이었어요. 미국 물가로 환산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면 1인당 최소 15달러에서 20달러는 써야 하거든요. 그것도 커피와 샌드위치 정도가 전부인데 말입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신 사장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손짓과 메뉴판 사진을 활용해 능숙하게 소통하셨지요. 학생들이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자 순한 맛으로 조절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 차더군요.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까지 색색깔의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밥을 집어든 한 학생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연신 맛있다는 표현을 하며 순식간에 한 줄을 비워버렸지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고 테이블은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4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미국 돈으로 30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7명이 아침을 먹으려면 최소 150달러는 각오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사장님께서 잔돈을 건네시며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 입에 맞았느냐고 물으시며 다른 메뉴들도 추천해 주셨지요. 새벽 6시에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인 손님들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학생들이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곳을 미국에서는 찾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을 사고 싶어하는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매장은 백화점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편의점은 좁고 어둡고 물건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밤에는 강도를 우려해 일부 구역을 막아두기도 하지요. 그런데 서울의 편의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택배도 보내고 공과금도 내고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다더군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발견한 학생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항아리 모양의 독특한 용기가 재미있었나 봅니다. 저마다 하나씩 집어들고는 기념사진을 찍었지요.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계산대 직원분이 환하게 인사하시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살아있는 나라 같다고요.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고 했지요. 미국에서는 일요일만 되어도 문 닫는 가게가 수두룩한데 여기는 새벽에도 모든 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에도 새삼 감탄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새벽부터 거리를 쓸고 있는 미화원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깨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물었지요. 새벽 식사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부러워하며 다음에는 자기들도 꼭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부터 펼쳐지게 되었지요. 아침 9시가 되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지요. 호텔 직원분이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추천해 주셨던 곳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은 낯선 경험이거든요. 뉴욕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부모님 차나 우버를 이용하지 지하철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지요.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얼룩 하나 없었지요.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지하인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뉴욕 지하철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그곳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100년이 넘은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을 보니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꽤 깊숙이 내려갔는데도 환기가 잘 되어 지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더군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음 열차가 정확히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시계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 열차가 들어왔지요. 뉴욕 지하철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다가 갑자기 3대가 연달아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뉴요커들은 지하철 시간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초 단위로 시간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열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섰지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뒤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밀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면 전쟁입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광경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서울 지하철의 질서에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니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지요. 손잡이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쾌적했고 소음도 적어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터널 안에서는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학생들은 바로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했지요. 목적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한강이 펼쳐지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다시 탄성이 터졌습니다. 넓은 강과 양쪽으로 펼쳐진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뉴욕의 허드슨강 공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공원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강변을 따라 설치된 공공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학생들이 놀라더군요. 미국에서 운동하려면 헬스장에 돈을 내고 등록해야 하거든요. 월 $100가 넘는 경우도 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 누구나 공짜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하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 소통했는데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한다고 하셨지요. 그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건강해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들 했어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와 자전거를 타는 아버지,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어머니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특히 눈에 띈 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규정상 치워야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서 잔디밭에 앉아 먹고 있었지요. 우리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를 샀습니다.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지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강물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였지요. 쓰레기통을 찾아버리러 가면서 공원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큰 공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주말만 되면 쓰레기로 넘쳐나거든요.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들 하지만 한강공원을 보니 결국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나서기 전에 한 가지 더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었지요. 따릉이라는 이름의 자전거들이 정거장마다 줄지어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요금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1시간에 1,000원, 미국 돈으로 $1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뉴욕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가격이 몇 배나 비싸고 자전거 상태도 별로 좋지 않지요. 게다가 도난이나 파손도 심해서 이용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2시쯤 공원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한강에서 보낸 시간을 오래 기억할 거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들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을 원하기도 했지만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코엑스몰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거대한 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거지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까지 치솟은 거대한 책장들, 그 안에 빼곡히 꽂힌 수만 권의 책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지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책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는데도 책을 읽고 있더군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하지 않느냐고요. 아마 잠깐 시간을 내서 온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커피숍 대신 도서관을 찾는 문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거든요. 맨해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대개 샐러드를 사들고 책상으로 돌아가거나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는 게 전부니까요. 1시간 정도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살펴봤어요. 영어로 된 한국 소개 책자를 읽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 학습서를 뒤적이는 학생도 있었지요. 사진집을 넘기며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 것 같다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배움에 대한 이런 열정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공부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책 읽는 걸 재미없는 일로 여기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코엑스몰을 둘러보며 쇼핑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좋아했던 건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좋다는 건 미국에서도 유명하거든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매장 직원분들의 서비스에도 감탄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미국 매장에서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지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며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형형색색의 간판들. 도시 전체가 축제장 같았어요. 거리로 나서자 버스킹 공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요. 안무가 칼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문 댄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공연이 끝나자 모여있던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었지요. 공연자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길거리 공연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믿기 어렵다고요. 뉴욕에도 거리 공연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준이 높지 않고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지요. 공연을 보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래 머무르기 꺼려집니다. 그런데 홍대 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했어요. 마음 편히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지요. 액세서리, 그림, 수제 공예품까지 하나하나 개성이 넘쳤습니다. 한 부스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귀걸이였어요. 판매자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이라고요. 학생 몇 명이 구매했지요. 특별한 기념품이 될 거라며 좋아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아름다운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한 학생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가분이 흔쾌히 써주셨지요. 그 학생은 지금도 그 작품을 방에 걸어두고 있다더군요. 프리마켓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부럽다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뉴욕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요. 임대료가 비싸서 젊은 작가들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대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독특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빈티지 가구와 현대적인 조명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거든요. 학생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벽면에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지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학생, 작업하는 프리랜서, 책을 읽는 사람까지. 카페가 제2의 작업실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요. 미국 카페에서는 대부분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게 전부인데 한국 젊은이들은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열정 같은 게 있었어요.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지, 성장하겠다는 욕구가 눈빛에서 읽혔지요. 그런 에너지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어요.
식당과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거리를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이 분위기에 흠뻑 빠졌지요.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바비큐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굽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금세 익숙해졌지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한 입에 넣는 방법을 배우고는 연신 맛있다며 감탄했어요. 가격을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5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1인당 10,000원 남짓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바비큐를 먹으려면 1인당 $50는 각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고 했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를 걸으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다고들 했어요. 모든 게 미국과 달랐다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말이지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요. 반쯤 농담이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렸어요.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아침 식사 후 마지막 일정으로 명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명동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 곳곳을 카메라에 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지요. 명동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명성은 미국에서도 유명하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분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체험용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피부를 살펴보며 제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용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지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에 학생들이 감동했어요. 미국 매장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쇼핑백 가득 제품을 샀습니다. 본인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언니, 친구들 선물까지 준비했지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했어요.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호떡을 처음 맛본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에 푹 빠졌지요. 붕어빵도 신기해했습니다. 생선 모양인데 왜 팥이 들어있느냐며 웃었어요.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지요. 한복 인형, 전통 문양 엽서, 한글이 프린트된 옷까지.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선물을 정성껏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분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히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셨지요. 학생들이 그 따뜻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다고들 했습니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오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뻤거든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다양한 색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 같았지요. 직원분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학생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식사 후 명동 성당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웅장함에 학생들이 숙연해졌어요. 잠시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지요.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들 했습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다고요.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도 했지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너무 짧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어요. 오후가 되어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지요. 학생들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도 표정이 밝았어요. 한국에서 산 물건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며 웃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했지요.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꼭 다시 올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발을 디뎠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호기심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가득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직원분께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요. 직원분도 미소 지으며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셨지요. 한국을 좋아해줘서 감사하다고도 하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학생들이 작아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아쉬워했지요.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려고요. 뉴욕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지요. 학교로 돌아온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개의 게시물이 한꺼번에 올라갔지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새벽 거리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여성들이 혼자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지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면서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 못하느냐는 자주 섞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에 문의가 쏟아졌지요. 다음번 해외 수학여행도 한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자녀를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거였지요. 강당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던 겁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의식의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환대를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지, 교육열은 어떤지, 물가는 어느 정도인지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지요.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우연한 여행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이 달라졌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바뀌었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지금도 그때 함께 갔던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실제로 한국 대학에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20년간 40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여행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명문여고 학생들 한국 수학여행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